안녕하세요. 오늘 유니스왑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유니스왑이야 워낙 뛰어난 덱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덱스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탈중앙화 거래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덱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가일층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이게 비슷한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번역을 하면 지속 청산 경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규 새롭게 상장하는, 혹은 덱스에서 상장이랄 것도 없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신규 덱스에 상장하는 토큰을 어떻게 판매하고 거래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 이전에는 전혀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지속청산 경매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적용으로 아즈텍이라고 하는 요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지속청산 경매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디파이, 덱스, 탈중앙화 금융 쪽에서 얼마나 유니스왑이 지배종인지, 아니 오히려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종인지를 보여주는 기술적이고 매우 전략적인 쾌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덱스, 이런 여러 가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많이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거래자들, 일반 투자자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보면 신규 코인은 어떤 고래나 특정 세력, 당연하겠죠. 돈 많은 사람, 그냥 특정 지어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세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쳐요. 워낙 작으니까, 가격도 세지 않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속된 말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형성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대로 끝나면 돼요. 물론 그 토큰이, 그 암호화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덱스에 대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에 대해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유니스왑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니스왑을 포함한 전체 덱스 시장, 전체 디파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지속청산 경매가. 그런데 이건 뭐냐면 라운드별로 경매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라운드다. 그럼 1라운드 한 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예를 들면 1억 개를 풀겠다라고,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1억 개를 풀겠다. 그리고 최저 가격은 가령 뭐라고 할까요? 달러로 할게요. 달러로 최저 가격 0.0101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유니스왑에서. 유니스왑의 지속청산 경매 솔루션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를 들면 1000개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10,000개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10만 개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내는 경매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00개를 넣으면서 나는 0.001달러 하겠다. 나는 0.01달러를 하겠다. 나는 0.001달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유니스왑이 블록체인 내에서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 조건에 맞지 않는 요런 개인이나 집단을 옵트아웃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합의안, 평균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오케이 하면은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죠. 최대 거래량과 최저 바닥 가격 설정하고, 매수 참여자가 거래량과 희망 가격을 제시한 후에 조건에 맞는 가격과 거래량만 거래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1라운드 하고 청산하고 1라운드 하고 청산하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청산 경매 솔루션을 블록체인에서 구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고 설명하면 쉽죠? 이거 왜 못해? 아니요. 블록체인에서 이거를 구현하는 게 힘든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낸 거예요, 유니스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래나 특정 세력이 가격 장난하는 거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요, 거래를.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라운드로 시간을 제한하니까 시간을 끌거나 압축하면서 개인을 털어내거나 개인을 꿀 발라 먹듯이 붙여서 먹는 행위를 완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토큰 세일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규모에서도 그래도 규칙을 갖고 룰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가 이 덱스 내에서, 디파이 내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저도 덱스에서 거래 많이 하고 디파이 활동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해냈죠? 그러니까 보면은 유니스왑의 재단이 얼마 전에 소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뛰어납니다, 재단이.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단순히 기술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장의 현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주 현실적인 분석
분석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 이 3박자를 모두 우리 유니스왑 랩이나 유니스왑 파운데이션 재단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암호화폐 전체에게도 좋은 거고, 특히 유니스왑 코인 홀더분들한테는 정말 복이다. 물론 지금 전체 시장은 눌려있고 암울한 시장이지만 바로 이런 에너지들이 쌓여서 내년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된 암호화폐 불장에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제 폭발을 할 것이다. 유니스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주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유니스왑 재단의 훌륭한 정책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유닛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